2천만 원도 되지 않은 소액 투자금을 가지고 순수익 1,900만 원입니다. 와! 세연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까지 무슨 일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나왔는데요. 와, 이 아파트를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이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은 소액 투자금을 가지고요,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또 빠르게 매도가 되었거든요. 매도하고 순수익이 얼마냐면요, 1,9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와, 너무 잘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어떻게 저렇게 소액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액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물건 선정부터 해서 시세조사,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선정하고 입찰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거 이세연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꿀팁 알려드리고자 현장에 왔습니다. 너무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그죠?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투자금을 가지고 도전하셨다라는 거, 이 부분 이세연쌤이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얼마의 낙찰을 받았고 얼마의 매도를 했는지 수익 분석 나중에 낙찰자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물건 정보 먼저 드릴게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8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84.9제곱미터로 32평형입니다. 감정가격 2억 1,600만 원이에요. 와, 감정가격이 꽤 높은데 2천만 원도 안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격 1억 5,120만 원으로 떨어진 이 물건을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냐면 1억 9,029만 9천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와, 너무 잘하셨죠? 이 교육생분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경매 왕초보 분이시거든요. 경매를 하나도 모르시고 이 세연쌤 실전반에 교육을 들으러 오셨어요. 차근차근 배운 이 과정을 실제로 공부가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화하셨다는 거죠. 권리 분석 한번 보면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권리 분석입니다. 2022년 11월 12일 근저당권 설정된 신한은행이 말소 기준 등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없고요, 소유자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되고 가처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데 가처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건을 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경매의 정성을 가지고 낙찰을 받으신 물건입니다. 그러면 집 내부로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 볼까요? 이 아파트는 인테리어까지 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을 너무 과하게 들이진 않았는지 이세연 좀 걱정되는데요. 우리 소액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너무 많이 지출이 되면 또 수익 부분이 굉장히 또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순수익이 얼마? 1,9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집이네요. 1,900만 원을 벌어준 집이죠. 회원님 안녕하세요. 와, 축하드려요. 와, 우리 회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집이 지금 너무 좋은데요. 집 구경하기 전에 우리 회원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세연쌤 경매 수업을 들었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 소액을 가지고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진정한 소액님이시거든요. 네네. 네, 이 소액을 가지고 순수익 1,900만 원을 내셨는데요. 일단 집부터 구경하고요. 얼마의 매도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한번 그 꿀팁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요, 집이. 이거 어떡할 거야, 세상에. 와, 인테리어를 다 하셨어요. 네네.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인테리어 비용 나중에 낱낱하게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네. 일단 거실 돌게요. 와, 그냥 하얀 세상입니다. 하얀 세상이고, 저는 여기 발코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야, 샤시 교체하지 않으셨죠? 네네. 네. 굉장히 넓죠? 이 해 들어오는 거 보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단지 자체가 해가 안 들어오던데요? 그죠? 네, 맞아요. 좀 음산하니 그늘지면서 약간 축축하고 막 추워요.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이 지역 자체가 양주라서 그래요. 그죠? 네네. 그래도 이 발코니 쪽에는 해가 잘 들어옵니다. 너무 좋다. 와, 여기 한번 볼까요? 하단이 있어요. 와, 네네. 하단.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 여기가 지금 32평형이죠. 네네. 오, 32평형인데 이 발코니가 이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자, 주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방이네요. 여기는 좀 어두워요. 그죠? 싱크대부터 간접 조명, 그리고 여기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수납장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살려놓으셨네요. 네네. 다 이것도 그냥 설치하신 거예요, 새로? 네네, 새로 설치했습니다. 원래 있던 거 아니고요? 원래는 보조 주방이 가스레인지랑 조그만 세면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많이 활용을 안 하셔가지고 거의 새 거였어요. 근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깨진 거라서 그거 교체하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수납으로 완전히 철거하고 이렇게 네네. 하신 거예요. 너무 실용성 있다. 사실 저희 집도 보조 주방이 있거든요. 네네. 잘 안 써요. 네네. 네, 거기 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하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 단지 많은데 저기가 어딜까요? 옥정 신도시입니다. 네, 옥정 신도시입니다. 옥정 신도시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아파트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발코니 큽니다. 앞뒤로 확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비확장된 집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안방 한번 가볼까요? 네. 와, 그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하셨네요. 그죠? 화장대가 여기 딱 있어요. 오, 특이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부 욕실이 있는 곳인데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수납장.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네,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필름지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깨끗합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이고요. 욕실도 굉장히 크네요. 좋아요. 작은 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작은 방. 여기도 붙박이장이 기존에 있었던 거 필름지로 살려놓은 거네요. 네, 그래도 이런 수납장이 있으면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작은 방. 여기도 수납장. 여기는 붙박이장이네요. 붙박이장 네네.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있어서 이것도 필름으로 대체했습니다. 필름으로 하신 거예요. 네. 와, 방마다 이렇게 붙박이장들이 다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이고 먼저 이 집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다른 집하고 비교했을 때. 그쵸? 네. 네,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욕조가 있고 세면대 다 교체하신 거예요? 네, 전체 교체했습니다. 전체 교체하셨어요. 요즘에 저희가 소액으로 낙팔낙팔하는 이런 소액 아파트들을 낙찰받고 보통 수리를 잘 하지 않거든요.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그래도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는요, 전략 자체를 인테리어를 해서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가까지 정했어요. 우리 회원님이 어떻게 이 집을 입찰하시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은 매도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집수리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 회원님께서 이 아파트를 얼마에 매도했고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물건 정보 드릴게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양주 자이 아파트거든요. 브랜드 아파트네요. 연차가요 한 19년 차 정도 된 아파트죠. 구축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이 18평, 건물 면적은 84.9제곱미터로 해서 32평형이고요. 감정 가격이요 2억 1,600만 원. 한 번 유찰이 되었어요. 최저 가격이 1억 5,12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우리 회원님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1억 9,029만 9천 원에 받았습니다. 1억 9,029만 9천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셨어요. 그죠? 네. 매도 기간은 2달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2달 만에 매도를 하셨는데요. 매도가 얼마로 매도하셨죠? 2억 3,500입니다. 2억 3,500만 원. 네. 여러분, 감정가가요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도가가 2억 3,500만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래서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먼저 낙찰을 받고 나면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죠. 대출 받고 또 소유권도 이전해야 되고, 그러면 먼저 세금 부분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취득록세하고 법무사 수수료 대출 받으셨으니까 네.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전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1억 7,200 받았습니다. 네, 1억 7,200만 원의 대출을 받으셨어요. 대출금이 굉장히 큰데요. 네. 낙찰가의 90%예요. 네네. 많이 받으셨네요. 네. 어떤 대출 이용하셨죠? 신탁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탁 대출로 해서. 자, 아파트나 빌라도 신탁 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율을 몇 프로 받으셨죠? 5.3% 받았습니다. 5.3%. 총 들어간 이자 비용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금액이 375만 원.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 상품이셨어요? 혹시? 네네. 네. 얼마나 들어갔나요? 0.8%에서 한 137만 원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사실 없는 상품도 있는데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 상품으로 해서 137만 원, 0.8%죠. 대출 금액이 0.8% 네. 그렇게 받으셨어요.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마다 또 다를 수 있고요. 내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또 부가적인 부수거래가 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그럼
매도를 2억 3,500만 원에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얼마죠? 97만 원입니다. 네, 97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미납관리비가 있었나요, 혹시 여기? 네,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요? 총 310만 원, 2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공용 부분을 빼주시고 한 금액이 260만 원 정도. 260만 원의 공용 미납 관리비가 있어서 납부를 하셨고요. 네. 산 넘어 산인데요. 뭔가 하나도 좋은 게 없어. 다 뭐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남들은 안 받는다는데 또 받으셨고요. 또 미납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점유자분이 내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용 부분도 260만 원 내셨고요. 명도비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명도비는 안 드리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나가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세연쌤이 항상 저희한테 강조하셨던 거 항상 좋게 세단 나가시는 분한테도 좋게 하는 게 저희한테 항상 좋다고 하셔가지고 50만 원 정도만 명도비를 드렸습니다. 네, 안 줘도 되지만 이제 좋은 마음으로 50만 원 지급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율도 비싸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명도비까지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나간 비용은 비용이니까 그쵸? 모든 악조건이네요. 그러면 인테리어 지금 이렇게 너무 잘하셨는데요. 인테리어 얼마 들어갔나요? 인테리어 비용 한 800만 원 정도. 네. 정말요? 여기가 32평인데 8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네, 이제 재료비만 하고 셀프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해가지고. 와. 우리 회원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혹시? 네네, 인테리어 업종에 이제 신랑이랑 같이 종사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면 이 인테리어를 남편분이 해주셨어요? 네, 신랑이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다 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났으니까요. 그죠? 좋은 마음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이요. 2,219만 원이세요. 네네. 총 비용이. 투자금은 사실 저희가 1,83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이 총 비용이 2,219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 대금 납부하는 잔금과 비용까지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네. 그죠? 그러면 매도가 2억 3,500만 원에서 낙찰가 1억 9,029만 9천 원을 뺐더니요. 액면상의 시세 차익이 4,410만 원입니다. 이 4,410만 원에서 총 비용을 빼야 되겠죠? 2,190만 원을 뺐더니 2,191만 원이고요.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죠.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을 제외하고 비용 처리를 한 수익이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구간이거든요. 네. 개인이 아니라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도 매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15% 세율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방세까지 우리가 어차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세연쌤이 16.5%로 세율 계산해 드릴게요. 2,191만 원에서 세율 16.5%. 여기에는 공제 금액이 126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내셔야 되는 세금이 235만 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191만 원에서 세금 235만 원을 뺐더니 수익이요. 1,956만 원이거든요. 56만 원은 또 이렇게 뭐 파티도 하셨을 거고요. 치맥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교통비도 들어갔을 거고 뭐 식사비도 들어갔을 거고 56만 원 깨끗하게 빼고 총 순수익은요 1,900만 원입니다. 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와. 그럼 우리 회원님이요 정말 경매 왕초 보세요. 그죠? 네. 혹시 경매를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자, 이 물건을 처음에 어떻게 고르게 되셨어요? 저희 수업을 듣고 수업 중에 이제 입찰을 들어갔었는데 이 단지 말고 다른 단지 물건이 있어서 했다가 폐차를 하고 이제 그 근처여가지고 시세조사하기나 편해가지고 이 물건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물건이 처음 물건이 아니고요. 네네. 주변에 있는 다른 단지를 입찰에 들어갔는데 폐차를 하시고 다음에 도전한 물건이 이 물건인데 네. 어느 정도 시세가 비슷하고 이 입지를 알기 때문에 좀 쉽게 도전을 하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폐차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이 폐차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시세 조사한 거, 임장한 거, 여러 가지 입지나 지역을 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이런 재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그럼 진짜 경매가 처음이세요? 네네, 처음입니다. 정말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너무 잘하는데요? 경매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계기? 네네. 저희 신랑이 인테리어 업종에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일량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남편분께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고자 네.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으로 버는 수입보다 뭔가 다른 또 하나의 수입 창구를 좀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와, 너무 훌륭하다.
훌륭한 아내분이세요. 와, 사랑받으실 것 같은데요. 남편분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 실전반 수업을 들으면서요. 회원님이 수업 듣기 전에는 뭐 책도 보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수업을 듣기 전과 세연쌤의 실전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달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듣기 전에는 제가 책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정말 완전 무지였는데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비용도 이거는 네. 누구나 걱정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네네. 이 영상에 나오는 이 회원님은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아유 남편이 인테리어 하니까 그렇지 또 이래요. 네, 어때요 회원님? 회원님 특별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똑똑하신 분인가요? 아니, 정말 평범합니다. 경매 엄청 잘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전혀 제가 알잖아요. 우리 회원도 알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잘하고 정말 똑똑하신 분은 제 영상에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몰랐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두려움이 많았는데 첫 수업 듣고 나서 아, 할 수 있겠다. 할 수 되겠다.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되게 궁금하다. 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세연쌤 목소리가 저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잘 안 들어왔었는데 세연쌤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요? 수업을 듣는데도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맨 끝에 앉았었는데 네. 나중에는 점점 수업할수록 앞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더 빨리 선생님 목소리 더 듣고 네. 그래가지고 그만큼 더 집중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 수업 때 몰랐던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알게 되셨어요? 아예 몰랐어서 권리 분석이 가장 경매는 문제잖아요. 근데 권리 분석 같은 거 하는 것도 너무 쉽게 그냥 그날 수업 듣는데 알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저것만 그렇게, 알면 되는구나. 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하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건 고르거나 이러는 것도 처음에 좀 어떻게 네. 쉬우셨어요? 혼자 해봤을 때. 혼자 해봤을 때는 요새 시세조사 같은 걸 아예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몰랐는데 세연쌤이 시세조사 같은 거 이제 네. 손품 팔고 발품 파는 거를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그걸로 시작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딱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 그죠?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저희가 포인트를 갖고 전략을 가지고 엑시트 할 수 있는 물건을 선정해서 명확한 수익을 계산하고 입찰가를 선정하죠.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도 아무리 실전반 수업이라 하더라도 처음 배우시는 건데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한 거 하고 그리고 또 현실에 나와서 현실적으로 이거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힘든 점 없으셨어요? 힘든 점은 솔직히 좀 제가 전화해서 시세조사하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부동산에 전화하는 게 솔직히 겁나고 했었는데 혜연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상 강조하셔서 전화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저는 전화하는 게 제일 두려웠는데 전화하는 것도 이제 쉽게 네네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뭔가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고민과 걱정이 많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그 고민과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라는 걱정. 이 걱정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해보셔라고 하잖아요. 판단은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이 물건 입찰 들어가실 때 이제 상담을 받고 들어가셨잖아요. 예, 상담할 때 좀 어떠셨어요?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불편하거나 뭔가 상담 안 해주면 어떡하지 세연쌤이? 좀 그 걱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시니까 교육생들이 많으니까 네네 혹시 이게 좀 친절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만나 뵀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제가 놓쳤던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낙찰 받아오세요. 일단 입찰 들어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수업 시간에 판단이 안 서면 저하고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이 영상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회원님. 네, 2탄, 3탄 저희는 꾸준하게 갑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평생 회원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은 아예 괜찮겠지 하지 말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데서 사고가 터지거든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고 이제 실제로 정말 내가 바라던 수익을 내셨어요. 이 소액을 가지고 낙팔낙팔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 싶은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경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셨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행복했고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유튜브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정말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는 아예 몰랐던 사람인데 진짜 책도 한번 읽지 않았던 사람인데 수업을 듣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수익까지 낸 상태라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얼떨떨하고 너무 행복하고 우선 신랑이 너무 좋아해요. 신랑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행복해서 처음에 이거 수리할 때는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나 이제 못하겠다고 하더니 계약서 쓰자마자 빨리 다른 물건 하라고 해서 지금 물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봐야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를 알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돈 벌 때 더 힘이 납니다. 우리 신랑분이 이 아내분을 통해서 그 간접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명도를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회원님도 명도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저도 명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평생회원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원쌤에게 좀 귀찮지만 계속 연락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얻어가지고 명도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수월하게 잘 하셨어요. 끝났습니다. 네. 저도요 이 명도를 진짜 수백 건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점유자를 만났겠어요. 근데 명도가 안 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느냐.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강제 집행이라는 또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강제 집행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강제 집행 하셨어요? 원래 좀 안 나가시려는 게 조금 있으셔가지고 있었어요. 세연쌤에게 여쭤봤더니 세연쌤이 더 이상 이제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이제 강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해라 하셔가지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네. 이제 나가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네 취소했습니다. 네, 이거는 역지사지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점유자라고 생각을 한다.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 안 나갈 이유가 1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히려 회원님 편안하게 계세요. 연락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네. 그럼 연락이 다 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옵니다. 답답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도도 순리대로 잘 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앞으로 명도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네네. 하지만 이 세연쌤 항상 하는 말이요.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막 전문적으로 이 명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보다는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때까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저희가 져버린다면 그거는 제가 원하는 경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연쌤과 함께하는 우리 월세모닝콜 패밀리들은 좋은 경매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회원님 이 물건을 가지고 1,900만 원 순수익을 내셨고 진짜 소액을 가지고 1,830만 원의 투자금, 물론 이제 비용까지 하면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이고요. 이렇게 수익을 잘 내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아마 엄청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저분 대단하다.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아예 경매를 몰랐던 사람이었고 세연쌤 수업 만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냈거든요. 그 제가 선생님 수업 들었던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평생회원 제도였어요. 언제나 연락을 해도 모든 거를 다 같이 해주실 수 있다는 그 평생회원 제도 때문에 들은 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드리시면 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진짜 해낼 수도 있을까요? 네, 해낼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매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수익이 나는 선에서 하셔야지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입찰가만 높여가지고 리스크 보는 그런 투자는 이 세연쌤 절대 지향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낙찰자분과 함께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진짜 우리 교육생분들이요. 낙찰 받고 매도를 하면 그렇게 빨리 입주를 하세요. 이 매수자분들이 빨리 와서 촬영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뒤에 스케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촬영 스케줄이 많은데 이걸 지금 다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틈새 시장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시장을 어떻게 잘 읽어 나가는지. 남들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본인 혼자 옛날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트렌드를 잘 읽으시고 지금은 뭐 투자자 시장이 아니라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실거주자들은 어떤 물건들을 실제로 매수하고 실거주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시세 조사할 때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잊지 않고 포인트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아무리 소액이지만 이 소액을 자꾸 불려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딱 3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님 3년입니다. 네. 하실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께서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이세연쌤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칠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못 밖으로 화이팅 하셔야 돼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우리 회원님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회원님 자 사인 내가 직접 해드렸고요. 앞으로 멋진 부자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